나이아시나마이드는 이미 많이들 쓰시죠. 톤 정리, 모공, 장벽, 피지까지 정말 만능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분 하나만 쓰기엔 조금 아쉬울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나이아시나마이드는 무조건 이 두 가지와 함께 바르셔야 피부가 하얘집니다. 바로 오늘은 이 두 가지 성분이 나이아시나마이드와 만나면 어떤 시너지가 생기는지, 실제 루틴은 어떻게 짜야 하는지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보시기 전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려요. 나이아시나마이드, 실제로 피부가 칙칙해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미백 성분이기도 해요. 특히 요즘엔 저자극으로 나온 제품들이 많아서 민감성 피부를 가진 분들도 비교적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가격대도 합리적인 제품이 많다 보니 접근성이 참 좋은 편이에요. 그런데 막상 나이아시나마이드를 단독으로 써보신 분들 중엔 이런 말씀을 종종 하세요. 뭔가 피부톤이 조금은 정리된 것 같은데 얼룩덜룩한 잡티나 예전의 기미자리는 여전히 보이네요. 이게 바로 나이아시나마이드의 한계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색소가 만들어지는 경로는 하나가 아니거든요. 멜라닌이라는 색소는 자외선, 염증, 호르몬, 노화 등 정말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성이 되고, 어떤 하나의 성분만으로 그걸 다 막기는 쉽지가 않아요. 쉽게 말해서 나이아시나마이드는 멜라닌 전달을 억제하는 강점이 있지만 이미 생긴 색소를 없애는 데는 상대적으로 느리고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보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등장하는 게 바로 오늘 이야기할 두 가지 궁합 성분 중에 첫 번째, 바로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톤업 효과에 있어서는 거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죠. 피부 속의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이미 생겨버린 색소도 분해해서 조금씩 옅어지게 도와줍니다. 게다가 항산화 효과도 뛰어나서 피부 속의 노화를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잡아주고 외부 자극에 의한 붉은기를 완화시켜주는 데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꾸준히 사용했을 때 피부에서 투명한 광이 올라오는 느낌이 생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비타민 C와 나이아시나마이드를 함께 써도 괜찮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제형의 안정성이 굉장히 좋아졌고 pH 밸런스를 조절한 제품들이 출시되면서 같은 루틴 안에서도 충분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조합이 되었습니다. 다만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이나 처음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두 성분을 동시에 바르는 것보다는 아침에는 비타민 C, 저녁에는 나이아시나마이드처럼 시간차를 두고 사용하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이렇게 하면 자극 가능성도 줄고 피부 반응도 더 부드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C는 자외선 차단과 함께 쓰면 자외선으로 인한 색소 생성까지 예방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햇빛 받는 낮에 바르는 톤업 루틴으로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요. 그렇다면 어떤 피부 타입에 어떤 농도로 써야 자극 없이 톤업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을까요? 우선 건성 피부를 가진 분들이라면 수분감이 있는 제형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보통 아침에 비타민 C 세럼을 바르고 저녁에는 나이아시나마이드를 사용하는데, 피부가 쉽게 당기거나 각질이 일어나는 분들일수록 수분 베이스의 진정크림이나 오일이 들어간 밤 타입 제품과 함께 써주는 걸 권해드려요. 예를 들어 메디큐브 딥비타 C 앰플 같은 제품은 텍스처가 묽고 보습력이 있어서 건성 피부에 잘 맞는 편입니다. 반대로 지성 피부나 복합성 피부는 조금 다릅니다. 이런 피부 타입은 산뜻하고 유분기 적은 수분 세럼 제형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라로슈포제의 퓨어 비타민 C10 세럼처럼 바르자마자 빠르게 흡수되는 제품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저녁에는 더 오디너리의 나이아시나마이드 10% 제품처럼 약간의 피지 조절 효과가 있는 성분이 함께 들어간 제품을 추천드리곤 합니다. 민감성 피부를 가진 분들에겐 훨씬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데요. 비타민C를 처음부터 고농도로 바르기보다는 유도체 형태부터 시작하는 것이 훨씬 안전해요. 이런 경우에는 일단 일주일에 두세 번, 그것도 아침에만 사용하게 하고 저녁에는 2~3%의 낮은 농도의 나이아시나마이드 제품을 써보시게 합니다. 자극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사용 횟수나 농도를 천천히 올려가는 시기예요. 중간 농도인 5~10% 정도의 제품은 대부분의 일반 피부에 잘 맞고 피부톤 개선 효과도 비교적 빠르게 나타나죠. 조합 예시를 드리자면 아침에는 메디큐브 딥비타 C
피부에 앰플을 바르고 그 위에 가벼운 보습제나 톤업 선크림으로 마무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저녁에는 더 오디너리 나이아시나마이드 10%를 바르고 진정, 보습 중심의 수분크림으로 마무리하면 꽤나 안정적인 루틴이 됩니다. 다음으로 나이아시나마이드와 함께 쓰면 좋은 두 번째 성분이 있어요. 바로 트라넥삼산입니다. 이 성분은 원래 의약품에서 유래된 성분이에요. 특히 김이나 자녀 색소 자국, 염증 후 색소 침착이 잘 생기는 피부에 굉장히 효과적인 성분이에요. 멜라닌이 피부로 올라오는 과정을 차단해 주거든요. 트라넥삼산은 비타민 C보다는 훨씬 자극이 적은 편이에요. 피부가 얇거나 예민하신 분들 중 비타민 C는 따갑고 붉어지더라 하는 분들도 트라넥삼산은 잘 맞는 경우가 많아요. 나이아시나마이드는 색소의 전달을 억제하고 트라넥삼산은 색소가 피부 위로 올라오는 걸 막아주고 이 두 가지가 전혀 다른 루틴에서 색소를 막아주는 거죠. 실제로 색소 레이저나 IPL 같은 시술 이후에 트라넥삼산 그리고 나이아시나마이드 조합을 추천드린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트라넥삼산은 색소 억제와 동시에 피부 장벽 안정화에도 약간의 도움이 되는 성분이라서 전체적인 피부톤 균형을 맞추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이 궁합 성분들을 실제 피부에 어떻게 루틴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궁합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다 섞어서 바르면 오히려 피부가 지칠 수 있어요. 항상 하루 중 목적에 따라 나눠서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는 비타민C 중심으로 빛을 받았을 때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투명한 피부톤을 만들어주는데 효과적이니까요. 그 다음에 수분크림으로 보습을 잡아주고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서 마무리해주시면 좋아요. 저녁에는 반대로 피부를 회복시키는 루틴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나이아시나마이드와 트라넥삼산을 함께 써주세요. 피부가 예민한 날이라면 마무리는 가볍고 순한 진정 크림으로 해주시고요. 강한 제품보다는 농도가 순한 세럼부터 시작하시고 주 2에서 3회 간격을 두는 것도 피부가 덜 놀라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피해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C와 아하, 바하 같은 각질 제거 성분을 같이 쓰면 피부가 자극을 받아서 따갑거나 붉어질 수 있어요. 또 나이아시나마이드도 너무 고농도로 오래 쓰다 보면 피부가 당기고 모공 주변이 건조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트라넥삼산도 마찬가지예요. 피부 타입에 따라서 드물지만 작은 뾰루지가 올라오는 분들도 계세요. 피부가 일시적으로 반응하는 거라서 천천히 농도 낮은 제품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지금 내 피부 상태를 매일 체크하면서 조절하는 거예요. 정해진 루틴보다 내 피부에 맞는 루틴을 찾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다나한 이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